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선 56번 문제입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했는데 계약 체결할 수는 있죠. 없다 해서 X입니다. 계약 체결할 수 있고 다만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계약 체결했을 때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죠.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해서는 아니 된다. X.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계약서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하고 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네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X네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밋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또는이고 그 다음에 제출은 1인이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도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시도이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매월 1회입니다. 시도이사는 매월 1회고요. 신고관청이 시도이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관청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하고요.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입니다. 4번 법인이 부동산거래 신고 시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기존 부동산거래 신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둘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가 아니라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매수인이 개인이라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6억 이상이거나 규제 지역이라면.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은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정보망 이용 가입 신청을 한 개업공개사 숫자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예, 500이 있는 3이라고 했죠.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1인입니다.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고요. 산업기사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 제14조 겸업제한 위반되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그냥 법인은 가능하겠죠. 개업공개사인 법인은 겸업제한 때문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수 없고요. 4번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5번이 틀렸네요. 거짓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터 8번 부운정 1회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5개의 사유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고용인, 직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자, 그 다음에 2번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3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조만 할 수 있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개사만 받는다. 그렇습니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5번 보조원이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개업공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는 경우는 본인 잘못으로 받는 경우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2천만원, 모든 특수법인 2023년부터 2천만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보정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3번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거래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직원이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가면 사장에게 책임이 있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 또는 고용인이 아닌 사람,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손해를 입혀도 쉽게 말하면 보험금, 공제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입을 하지를 못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예 보정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죠. 5번 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 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직원 잘못으로 고의가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원은 책임이 있고요.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